4월 4일 목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민경 기자의 노래소리와 함께 노래를 방송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앙골라송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누가 만든 줄 아시죠? 바로 알죠. 네. AI입니다. AI.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 그 시작하는 로고 있잖아요. 지금 로고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목차 로고, 이 로고 G도 AI가 만들었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네. 저 너무 귀엽더라고요. 처음부터 본 순간부터 좋았어요. 저 그러니까요. 로고는. 네. 자, 오늘 결국에 또 G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 귀여운 G가 아니라 통통하고 팔뚝만한 으아. 두꺼운 으아. G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거 먼저 보고 올까요? 네. 어디 갔지? 이게 또 재생이 안 되네요. 됐다. 틱톡 영상이죠. 이게 네.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더라고요. 와, 아유. 엄청 크지 않아요? 이게 바로 뉴욕쥐의 사이즈라고 해서 저 되게 크기는 거의 고양이, 네, 솔치리 중에서도 큰 카피바라, 이런 게 생각이 한번 더 나는데 볼까요? 엄청나게 큰데요. 네. 뉴욕의 쥐의 크기는 진짜 확실히 다른 저만한 게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대체. 그러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또 뉴욕쥐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틱톡을 달궜습니다, 한번. 네. 엄청나게 커다란 뉴욕 쥐. Only in New York. Wait for it. 이 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 압니다, 한 마리, 압니다. 두 마리 예. 가죠?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조심하세요. 자, 지금 노숙자가 어딘가 누워있는 것 같죠? 예. 하지마. 뭐가 움직여요, 이불 속에서. 엄청 많지 않아요? Only in New York. Wait 네, for it. 따뜻해서 저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숙자와 함께 이 이불 안에서 같이 따뜻함을 공유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거 들추니까 이제 쥐가 후두두두두두두둑 나왔다. 저게 이제 뉴욕시티를 대변하는 두 개의 동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들이 이제 피자 하나 갖다 놨더니 하나 더 주문했어요. 또 있습니까? 검색해보니까 너무 많이 네네네.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음식점 뒤에서 나타난 쥐인데 네. 너무 많더라고요. 뉴욕은 저렇게 또 음식점 뒤에 쓰레기통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쓰레기통이 열려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저렇다 보니까 이제 쥐가 창궐을 하고, 아이고.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네. 선정하기가 어려웠어요. 뉴욕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또 피자 물고 다니는 그 쥐, 자기 몸보다 큰 그 피자를 덜렁 물고서 그냥 막 튀는데요. 그게 2015년 영상인데 그게 이제 발발이 된 거잖아요. 세상 이제 2015년에 드디어 못 참겠다. 뉴욕쥐 잡아야 된다. 그걸 시민들의 응축된 마음을 끌어올린 게 바로 그 피자를 들고 다녔던 뉴욕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찾긴 유명합니다. 했는데 네. 안 들고 왔네요. 피자 마우스 뉴욕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영상이고, 저희가 더 이상 쥐를 더 아주 가까이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뉴욕에 진짜 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뉴욕 가보셨죠? 뉴욕에서 직접 쥐 보신 적 있으세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실 냄새도 많고 제가 뉴욕을 갔던 거는 이제 몇 년 전인데 네. 그 뒷길 가니까 뒷길도 아니다 솔직히 많이들 다니는 메인 거리가 아닌 길이었는데 그냥 냄새가 그 오줌 소변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고 그 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그냥 그대로 쌓아놓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어요. 비주얼 놀라웠죠. 자체가. 사실 한국에서는 정말 보기 어렵고 저는 사실 한국에서 쥐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거의 안 나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은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바로 옆에 있다니까요. 회사 건물 옆에서 난 며칠 전에 쥐를 봤다고요. 그 옆에 보면 쥐가 출몰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어요. 저는 그 안내판을 보기는 봤는데 쥐를 정작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뉴욕에 갔을 때 진짜 놀랐던 게 저도 2014년에 10년 전에 뉴욕에 갔었어요. 그때 봤던 거는 지하철에서 이제 팔뚝만한 쥐들이 이제 뛰어다닌 것들을 봤고, 근데 그런 거는 프랑스에서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지 않았었는데 저 한국에서 쥐를 본다고 하면 정말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쥐가 문제가 됐던 게
그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 자고 있는데 맞아요. 사람 위로 점프를 해가지고 네. 그 영상이 엄청나게 그 뉴요커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었잖아요. 네.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쥐랑 같이 살아야 되나. 제가 이따가 편집해서 그 사진을 올릴게요. 제가 여기다 첨부는 못했는데 예, 예. 찾기는 찾았어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너무 뉴욕시티가 징그럽잖아요. 나섰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뉴욕이 진짜 안 한 게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아요? 고양이도 한번 방사를 했었고요. 실제로 저 쥐를 박멸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2023년 8월에는 담당 국장까지 임명을 했잖아요. 이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연봉이 2억이나 준다고 하는데 이분 어디죠? 잠시만요. 제가 이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여자분입니다. 분인지 여자분. 네.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네. 오죽 쥐가 이렇게 많고 창궐을 했으면 이 쥐를 잡는 네. 네. 바로 이제 그 오렌지색 티셔츠를 입은 분이 바로 그 뉴욕시에서 그 쥐 박멸을 위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이신데요. 연봉이 2억입니다. 이분이 넘습니다. 원래 네. 하시던 일이 전직 교사였고 교내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다. 이러한 경력이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사실 어떤 경력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교육부 출신인데 뭐 네. 이렇게 용지를 그러니까 땅을 어떤 식으로 뭐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분인데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놨다고 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 거잖아요. 뭐 쓰레기 배출도 그 짧은 시간 웬만하면 길거리에 방치해 놓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내놔라 이렇게도 했었고 또 뭘 했었죠 이분이 한 게? 그러니까 사실 제일 충격적인 거는 뉴욕 가면은 그 길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통 그 뚜껑 열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항상 이렇게 악당들이 떨어지는 그 뚜껑 열린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다가 뚜껑을 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쓰레기 뚜껑도 배출하는 달았구나. 시간을 예. 늦게 늦추는 방식으로 예를 네. 들면 오후 5시였다. 이러면 오후 7시에 내놔라. 그러면은 이제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배출해 놓는 시간이 노출해 놓는 시간이 짧아지는 짧아지니까. 거겠죠. 네. 그만큼 그러면 쥐의 창궐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인데 네. 그래서 좀 줄었어요? 이렇게 해서 잡힐까요? 어.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화자찬하더라고요. 많이 줄었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 지난달에 나왔던 가디언 보도였던 것 같은데 시에서 발표하는 거는 뉴욕시에서 목격한 사례가 68% 감소했다. 그 목격 사례 그 기준도 좀 웃기더라고. 목격 사례. 그러니까 목격 사례, 민원이 그렇죠. 들어온 게 네. 목격 사례라고 했는데 이제 민원 들어왔던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68%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뭐 그 그렇죠, 정도 그렇죠. 감소한 것 같진 않고 한 평균적으로 13% 정도 줄어든 것 같다. 뉴욕시 같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우는 것 작년 같더라고요. 통계를 가져와서 보면은 작년 5월, 6월 통계입니다. 한 2,300건 정도 쥐 관련 민원이 이 뉴욕 보건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한 달에 2,300건. 엄청 많은 거죠. 네.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2,000건이 안 됐다고 하니까 코로나 때 아마 잠깐 줄어들었을 거고 사람들 활동이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오고 관광객들이 오면서 확 늘어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쥐가 번식력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저 이번에 검색해보고도 놀랐잖아요. 얼마나 뛰어난가. 이게 쥐가 그러니까 번식력이 뛰어나다는 건 알긴 알았었는데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미 후에 20일이 지나면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이때 한 번에 5마리에서 한 10마리 정도 낳을 수 있고 이 새끼가 열흘이 지나면 눈을 뜨고 25일이 지나면 큰 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쌍의 쥐가 만나면 1년 뒤에 몇 마리로 늘어나는 줄 아세요? 1250마리. 그러니까 이게 뉴욕에서 정말 골칫거리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잡아도 못 잡힐 것 같은 어마어마한 병신력인데 쥐가. 사실 그렇게 열심히 잡았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영상들을 몇 개 봤는데요. 네. 그 쥐를 잡는 영상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제 쥐가 다니는 경로에다가 일산화탄소 같은 걸 해서 얘가 질식하기 전에 이제 뛰어나올 거잖아요. 그때 후려쳐서 잡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개를 동원해서 잡는 방법인데요. 개가 막 이렇게 땅을 팝니다. 거기서 세상에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네. 땅 속에 쥐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서 그걸 막 파가지고 잡는데 그 개들이 네. 우리가 이제 소형견들 생각하면 안 되고요. 큰 개들은 그냥 이제 딱 보면 바로 물어 죽이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금방 잡는데요. 근데 너무 너무 이렇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방식 아니에요?
근데 아직 끝까지 제가 말씀을 안 네네.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사체들을 처리하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인터뷰 보고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이런 건 너무 잔인하죠? 라고 말하면서 저희 이렇게 쥐를 좀 몰아내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실제로 이렇게 다 잡아 죽이진 않아요. 라고 어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몰아낸다라는 표현이 기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뉴욕시의 그 공공보건부 직원의 멘트로도 많이 나오는데 네. 몰아낸다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어디로 몰아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집에서 나가면 옆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그러게요. 옆 동네로 다른 주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몰아냈다가 잠시 네. 대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몰아낸다는 게 이 쥐를 박멸하는 거랑 너무 잘못된 정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돈만 들고 네. 그 쥐는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너무 태평하게 뭐 쥐가 위험을 알고서 다른 동료 쥐들한테 얘기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겠어요? 저는 이 멘트를 보고서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약간 위선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이는데, 사실 죽이긴 죽이는데 사실 인터뷰 때는 안 네. 죽인다고 얘기한다. 안 죽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하다 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은 거죠. 사실 오늘 우리 그 대화, 오늘 주제. 우리 주제도 보면은 네. 쥐떼와의 전쟁 뉴욕 이렇게 했는데 끈끈이는 너무 잔인해. 그러니까요. 끈끈이가 너무 잔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약간 조금 놀라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 의회 하원 의원 하비 앱스타인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네네네. 접착제 덫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쥐를 박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쥐가 이 접착제에 걸리면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다 보니 굶어서 죽이는 거다. 그리고 산채로 사람한테 발견이 되더라도 접착제와 함께 버려진다고 하니까 너무 잔인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문을 해서 쥐를 죽이는 건 답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접착제 쥐덫을 사용하는 건 금지를 하자라고 이제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쥐를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인간성까지 잃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인트가 그거군요. 저 당연히 끈끈이 잔인하죠. 일산화탄소는 안 잔인합니까? 그러니까요. 개가 물어 죽이는 건 안 잔인한가요? 네. 저는 약간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짝 위선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뭐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쥐를 누군가는 잡아야 되고 이 잡는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인간성이 상한다. 이거는 쥐를 생각해 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인간을 더 생각한 것 같은데. 네, 나는 착해. 나는 동물을 사랑해. 나는 이렇게 잔인하게 쥐를 박멸하지 않아.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곤합니다. 쥐의 번식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한 쌍의 쥐가 만나면 1년 뒤에 1,250마리로 이제 늘어날 수 있어요. 네, 이 끈끈이 놓는 방식들을 보면은 쥐가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놓고 이제 잡힌다고 하는데 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쥐가 얼마나 똑똑하면 한 놈이 이제 끈끈이에 잡히잖아요. 다른 쥐떼가 와가지고 그 끈끈이를 다 갈아내버린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같이 탈출을 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끈끈이만 특별히 잔인한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죠. 또 질척질척하고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결국에 그 상황에서 뭐 바로 사람이 와서 뭐 잡거나 뭐 약을 먹이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아사를 하기 때문에 네. 잔인하긴 잔인하겠죠. 네. 뭐 일단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접착제 사냥을 권장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게 뭐 잔인하다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쥐가 산채로 잡히면 이제 소변이나 이런 거 병균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니 그게 이제 사람한테 이렇게 묻으면 한타 바이러스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거는 안정상 건강상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 이 사람의 건강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도 있잖아요. 프랑스도 쥐떼 때문에 엄청나게 프랑스가 쥐떼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 2015년 때, 그러니까 그동안 잘 같이 살았어요. 저는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시기가 2006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는데 뭐 어딜 가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큰 거리 옆에 뭐
작은 골목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똑같아요. 쓰레기 쌓여 있고 그러면 이제 쥐들이 확막 막 나오고 그려지는 것 같은데. 네. 화르르 그 한마디에. 그리고 이제 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네. 지하철만큼 깨끗한 데가 없어요. 네. 외국 지하철 가면 항상 그 오줌 냄새가 엄청나게 네. 나는데 밤에 이렇게 노상봉야 하는 것도 가끔 보거든요. 거기 쥐들이 이제 막 타타타타타닥 뛰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한숨 한번 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네. 관광객 때문에 많이 늘었어요. 파리 같은 경우는 관광객 워낙 때문에? 관광객이 많잖아요. 네. 관광객들이 이제 음식을 아무 데나 놓고 간다. 아, 뭐 그럴 수 이렇게 얘기를 있겠다.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꼭 관광객 때문에 늘었다기보다는 습관이나 이제 뭐 그 쓰레기 네. 처리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저기 뉴욕 얘기할 때 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다가 놓잖아요. 네. 우리나라랑 뉴욕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인데 우리나라 재활용 빡세게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시죠. 아, 막 그러니까 16가지 저 막 라벨 떼가지고 투명 비닐, 색깔 비닐, 투명 플라스틱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NYU에 다녔는데 네. 걔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자기 이제 한국인이란 말이에요. 네. 20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재활용, 리사이클링 또 있답니다. 쓰레기통이 일반 쓰레기랑 리사이클링이 있는데 나눠서 넣었대요. 근데 좀 이따가 청소차가 와가지고 똑같은 데다 다 담아서 갔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임? 막 약간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피꺼소 탈 수 있는 부분이 피카소. 피가 거꾸로 솟구는다. 피카소. 피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를 같이 담아서 버리는 건데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우리는 봉지도 돈을 주고 사서 따로따로 봉지도 따로따로 사서 이제 넣고서 하는 건데. 장난 아닙니다. 네. 저 얼마 전에 제가 아팠을 때 친구가 잠깐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네. 이제 쓰레기를 버려줬는데 뭐 몇 가지 음식물을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었나 봐요. 예. 그 다음날 우리 경비 아저씨 올라오셨어요. 왜요? 분리수거 제대로 안 했다고요? 너 잘하다가 왜 이렇게 하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하면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잘하다가? 네네네. 강조한 부분 제가 놓치지 않고 잘하다가. 캐치했습니다. 네, 저는 준법 시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뉴욕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쓰레기도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축구장 하루에 축구장 2,200개 분량을 계속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왜 매립을 하는 거예요? 소각하면은 CO2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환경에 저는 미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가 환경에 더 이로울까요? CO2 배출 아니면 그냥 매립하는 거? 근데 매립도 이제 매립하면은 생활용수가 굉장히 상하거든요. 그쵸. 땅도 많이 들어오지고. 그리고 가스도 발생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꼭 태우는 게 답인가? 뭐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길 바라는데 네.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쥐가 어마어마하게 먹을 게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서는 이렇게 쥐가 창궐하고 있다. 그런 쥐 얘기였습니다. 왕국이 됐다. 얘기인 네네네. 것 같고요. 다시 프랑스 얘기로 돌아와서 네. 예, 근데 프랑스가 쥐를 잡다 못해가지고 2015년에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잡겠다고 했었는데 네. 2023년에 이런 기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뭔데요? 쥐랑 공생을 고민하겠다. 2023년이요? 예, 공생? 공생. 코하비타시옹이라고 하는데요. 네. 코해비테이션이니까. 근데 이 단어가 진짜 재밌는 게 이게 보통 동거 정부가 들어설 때 코하비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파 대통령의 이렇게 좌파 내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코하비타시옹이라고 하는데 예, 너무 재밌게도 이 쥐와의 공생 그리고 이런 말을 한 주체가 파리시입니다. 파리시에서 예, 파리시에서 이제 쥐를 잡다 못 잡겠으니 우리 그냥 발상의 전환으로 쥐와 함께 살지 않을래? 이렇게 된 거네요. 결국 못 잡겠으니. 굉장히 재밌는데 뭐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쥐와 코하비테이션 하겠다는 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쥐도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이 생태계의 다양성. 왜냐하면 쥐가 없어지면 또 쥐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생물들에게 또 위험이 닥치잖아요. 그런 생태적인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쥐를 이렇게 억지로 잡지는 않고. 아니 근데 쥐가 이렇게 생태계 알겠어요. 근데 쥐가 많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생태계를 교란시킬 만큼 그 양이 너무 급증해서
우리가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프랑스도 이해를 뉴욕도 못하겠네. 그렇지만 네, 프랑스도 이제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쥐의 숫자 자체를 얼마나 많이 잡고 있는지 자체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 CNN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니네 그래서 이거 뭐 보고서가 뭐냐 이렇게 요구했다로 기사가 끝납니다. 이게 작년 중순쯤에 있었던 건데 그 이후로 단 한 건의 기사도 찾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커비테이션이라는 이게 동물단체의 그런 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좀 했던 건데 사실상 지금 몇 달 있으면 파리올림픽이 지금 개최가 되잖아요. 네. 빈대로 작년에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쥐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빈대 퇴치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다 보니까 지금은 뭐 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기사는 제가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그 공생의 방안으로 지금 제시한 게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인 거잖아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동물단체가 만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만든 건 아니고. 예, 시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시는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까지가 지금 확인된 사실이고요. 네. 여기 동물단체 PAZ가 또 있고 또 포스터가 있는데 이 포스터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 쥐가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파리에 살고 있는 쥐들의 에콜로지, 생태계와 생태를 이해한다. 네. 자, 두 번째, 이해합시다. 이해합시다.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쥐가 퇴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쥐는 네. 나의 친구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요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옮길 수 있는 병들 그리고 인수 감염병, 쥐로 인해서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병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한때 쥐가 패스트로 옮겼죠. 네. 유럽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쥐에 대한 공포가 그쵸.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패스트를 옮기는 그 쥐랑 지금 쥐랑 다른 달라졌다? 쥐예요. 종이 다른 쥐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테 꽁터 레 프레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편견과 맞서 싸운다. 저는 무슨 약간 일종의 PC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할 때 항상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돕기 위해서 파리지엔들을 돕는데 쥐와 함께 살기 위해서 편견과 맞서 싸운다.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잠깐 무슨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생각이냐고. 보여드렸던 쥐 영상 한번 보고 가시고 뉴욕지 한번 보실래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 대단하네요. 이게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그렇게 더러운 동물들이 아니다. 우리 같이 살자 이건 거잖아요. 작년 기사를 확인을 해보면 수리 사실 쥐가 프랑스어로 또 수희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는 이름인데 안수리 씨 파리 공중위생 담당 부시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동시에 파리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사람과 쥐가 공생하는 방안을 찾는 연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논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쥐가 질병을 전파하긴 하는데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 요소는 아니다. 예, 흑사병을 옮기는 종도 아니고 다른 질병을 옮기긴 한다 하면서 고등공중보건위원회에 자문하고 있다라고 하고 더 이상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역시. 파리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 과거의 선조님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쥐 박멸에 대해서 쥐가 치를 떠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진짜. 우리 1960년, 70년대에 네. 쥐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음. 그 새마을 운동이랑 같이 쥐 잡는 날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죠. 이게 1970년대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한국 쥐 잡는 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때 우리가 쥐 잡는 전 국민 운동을 했었는데 이게 1970년도에 이제 첫 번째로 했다고 해요. 이때 우리나라에 쥐가 얼마나 있었냐고 한다면 인구 한 명당 쥐가 한 3마리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고 한 집 평균 18마리의 쥐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집 평균이에요. 네. 저희 집에도 18마리, 그렇지, 18마리. 선배 집에도 18마리. 그때 우린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놈의 쥐들이 쌀 240만 섬을 먹은 걸로 당시 정부는 추정을 했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당시 곡물 총 생산량의 8%로 240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진짜 쥐를 잡긴 잡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사실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우리 1960년대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맞아요. 됐을 때입니다. 이제 쌀이 많이 부족을 해서 그때 양곡운동 같은 거 많이 했었던 걸로 저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해하고 있고. 이 양이 얼마나냐? 전주 시민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그래서 많군요. 네네네. 이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전국 540만 가구에 20g씩 쥐약을 나눠준 거예요. 우리는 아연, 인화, 아연을 공짜로 나눠줬다고 하는데 와 여기에 들인 예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1억 4천만 원. 1억 그때 당시 그러니까요. 돈으로요. 그 1억 돈으로. 4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쵸. 정말 잡아야 된다라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뭔가 쥐를 잡는다는 거가 뭐 뉴욕시처럼 쓰레기통을 바꾸고 쓰레기통 미끄럽게 바꾸고 뚜껑을 만들고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는 전 국민이 다 달려들어서 잡았습니다.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쥐가 정부에서 9천만 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했고 이게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변식력이 빠르잖아요. 더 많아졌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이 9천만 마리를 잡는다고 했었고 3번에 걸쳐서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데 첫날 처음에 딱 하루 동안 잡았던 쥐가 몇 마리입니까? 4천만 마리. 4천만 마리 잡았습니다. 네, 쥐약 뿌린 지 20일 만에 4천만 마리를 소탕을 했다고 하고 또 2차 때는 3,200만 마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소탕 방식이 좀 흥미로웠던 게 맞습니다. 네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이자. 그렇지, 같은 날 그렇지. 같은 시간에 약을 놓자 이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예전에 걸렸을 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쥐잡기 운동처럼 하루 한 2주 정도 전 국민이 집에서 안 나오면 이 코로나 박멸할 수 있다. 네. 이런 사고가 사실 지금에는 불가능하지만 1960년, 70년에는 가능했습니다. 아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게 어떻게 전 국민 운동이 가능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진짜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지금 쥐를 볼 일이 거의 없고 정말 네. 깨끗한 위생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들을 보면은요. 쥐약을 뿌리는데 같은 날 뿌려야 되기 때문에 뭐 미리부터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알렸어요. 너네 집 개, 고양이 다 묶어놔. 아 먹지 말라고 어떡해요? 왜냐면 한 마리씩 꼭 있대요. 동네에서 좀 어물쩡한 고양이들, 개들이 항상 쥐약 먹을 수도 먹고. 있죠. 근데 너무 사랑하던 개와 그쵸. 고양이잖아요. 네.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네.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 묶어놓으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쥐꼬리 가져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나 봐요. 그게 학교나 관공서로. 쥐꼬리 한 마리 가져오면 연필 한 자루씩 바꿔줬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준다고 하면 예.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우리가 치밀했냐면 우리나라 분들 이제 얼마나 치밀했냐면 쥐약을 놓기 3, 4일 전에 쥐약이 들어있지 않는 미끼를 이미 줘. 그러니까 이건 먹으라고. 쥐약 일단은 이거 잡숴봐. 한번 이거 맛있으니까 한번 잡숴봐 하는 놔두고 이제 한 3, 4일 뒤에는 쥐약을 넣어서 그 같은 음식을 넣어 놓는 거죠. 진짜 치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쥐가 의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쥐들이 네. 평생 이 역사상 얼마나 많은 쥐들이 잡혀왔고 그게 또 네. DNA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쥐가 항상 새로운 걸 보면 저거 먹어도 되나?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하고 피해가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구나라는 학습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약을 넣어서 쥐를 박멸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 쥐 위에 한국인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네, 2차 쥐잡기에서는 3,200만 마리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표를 보면 되게 웃긴 게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그건데 쥐약 놓아 쥐를 잡자. 3월 25일 오후 7시에 우리 모두 쥐약을 놓아 쥐를 잡자라는 거잖아요. 와, 간첩 진짜. 색출하듯 쥐를 잡자. 이런 대사들도 등장을 그러니까요. 했었습니다. 쥐는 살찌고 사람은 굶는다. 쥐를 잡아 없애자. 네. 쥐 없는 명량한 사회를 건설하자. 쥐가 생태적으로 이 치아가 계속해서 자란다고 해요. 앞니가. 그래서 어딘가를 계속 갈아야 되는데 뭐 쌀은 물론이고 전선도 갈고 인프라도 갈고 했었기 때문에 이 쥐로 인한 피해는 지금이랑 상상도 못하게 막대했다고 합니다. 진짜. 네, 덕분에 그런 노력 덕분에 우리 지금 상황에서는 쥐 한 마리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1972년 이 쥐잡기 운동에서는 4,700마리 쥐를 잡아서 목표 대비 91%, 목표가 한 9천 마리쯤 됐었나 봐요. 네, 거의 다 아니지 91%니까 그러면은 한 5,300만 마리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을 올렸고 이걸로 인해서
120만 석의 양곡 손실을 방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이거 뉴욕시에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연봉이 2억이신 그 뉴욕시의 설치료 담당국장님 캐슬린 코라디님 한국에 와서 좀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뉴욕 분께서 어떤 식으로 네. 쥐를 잡을지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그게 쓰레기통 이제 뭐 바꾸고 하는 방식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나 궁금한 게 이 프랑스의 코하비테이션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를 열심히 지켜보고 맞아, 있다가 올림픽 때 얘기가 나오긴 하겠네요, 진짜. 근데 쥐로 인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빈대 문제가 빈대. 만약에 이번 올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하면 빈대가 또 창궐 하면서 국가적 망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벌써부터 너무 피곤하네요, 갑자기.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